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죠. 돈 되지 않습니까? 금액.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많이, 그죠? 대두되는 이죠. 많이 익히게 되는 이죠. 우리 되는 거는 특허권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 한번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기서 무형자산만 있는 계정은요. 식별 가능성과 직접법, 이 두 개가 옆에다가 이렇게 딱 있죠. 얘한테만 있는 게 뭐냐면 식별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식별 가능성과 직접법 표시. 이 두 개가 무형자산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건 무형자산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식별 가능성과 직접법, 그죠? 표시, 직접법 표시. 직접법 표시, 재무제표에 직접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이 두 개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식별 가능성이란 말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음 중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식별 가능성, 자원의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그 이상한 거 하나, 그죠? 갑자기 뭐야? 비교 가능성. 맞습니까? 되게 뜬금없는 있죠. 그런 질문을 넣어서 요건이 아닌 것을 찾도록 하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식별 가능성. 자산이 되려면 통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죠. 그건 기본적인 자산의 요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 점이 다른 데서는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무형자산에만 나타난다. 그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있구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꽤 많이 있지만 보통 나눈다라면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 한 네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종류, 영업권하고 개발비. 개발비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두 개가 가장 이론적 개념에서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죠? 기타 무형자산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구분이 될 거고요. 참고로 전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무형자산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권하고 개발비, 산업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산업재산권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기 이제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산업에 관계된 있죠. 재산 권리를 얘기합니다. 보통 4개가 일반적입니다. 4개가 뭐냐면, 우리 기업에 가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건 특허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장권, 그 다음 상표권, 실용실험권,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여기 있을 건데, 없나? 왜 있나요?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보통 4개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제 저작권은 여기에 뭐 저작권,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저작권. 창작에 관한 권리보호인데요. 이 저작권하고 이렇게 4개하고 저작권을 합해가지고 이걸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요. 우리 지적재산권 보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렇게 요거 5개를 뭡니까? 보통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요. 뭐 그런 건 몰라도 되고 그냥 특허권 뭔지 보겠습니다. 특허권은 뭐겠습니까? 내가 특허를 출원하면 이 권리에 대해서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몇 년 해주냐면요. 20년이에요. 일반적으로 20년.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20년, 특허권이 기본이니까요. 얘가 20년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 보호해줘요. 20년 정도를 인정해 준다고요. 가장 대표성이 있는 이쪽 권리가 특허권이잖아요. 저작권은 길어요. 저작권은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세무, 그죠? 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후까지 다 합해서 뭡니까? 50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돌아가시고, 저작권 있는 자가 돌아가시면 그 저작 권리를 누군가 상속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한테도 계속 뭐야? 이게 돈이 나가죠.
그때 이제 소득세 소득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건데요. 네,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음원 수익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우리 뭐 조용필 씨 같은 분 있죠. 우리나라의 그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가 뭐 음원 수익이 뭐 몇 억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뭐예요. 그냥 음원 자기가 낸 작곡한 그거에 대한 권리 저작료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자,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저작권을 얘기하셔서 얘기한 거고, 이 기타 무형자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의장권은 뭘까요, 여러분들? 의장권은. 보통 기업에 가보시면 얘밖에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 제조기업에 가면 특허권만 있어요. 대부분, 가장 대표, 의장권은 잘 없어요. 의장권은 뭐냐면, 이렇게 문양, 고혹적인 문양 같은 거를, 권리를 딱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는 게 있어요. 벽지 회사 같은데 의장권 이런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다음은 의장권을 취득하였다 하면 의장권이 문제라 회계 처리하면 의장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무형자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표권은 다 아실 거예요. 상표권은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 R이라고 돼 있잖아요. R이 뭐예요? 오리지널입니까? 리저브죠, 그죠?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흔히 많이 보는 뭐 맥도날드 마크에 보면 어떻게 돼요? TM이라고 붙여져 있죠. R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TM은 트레이드 마크의 약자예요. 상표권으로 그죠? 등록되어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지 못하도록 그죠? 다른 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나이키가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제 기억에. 1980년도에 나이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제 기억에.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했는데 메이크업 안 좋아했는데 제가 어릴 때 뭐예요? 우리 모친한테 그걸 쫄라한 거예요. 이거 사달라고 나이키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 모친은 그래요. 그걸 아무도 사달라는 게 아닌데 제보고 그죠? 사달라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샀어요. 사가지고 그냥 사서 싣고 가니까 애들이 시기심 많잖아요, 그죠? 그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틀인가 3일 만에 없어졌어요, 신발. 신발이 도난당했다고. 누가 훔쳐간 거죠, 너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 당시에 브랜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자꾸 뺏기게 되는 거예요. 카피, 짝퉁이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신사잖아요. 왜 신사냐면 이걸 막 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키라고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머스랄지 뭐 아디다스를 뭐예요? 그걸 못 쓰니까 뭔가 뭐 아들다스랄지 뭐 이런 형태로 그죠? 약간씩 바꿔서 이렇게 그저 피해 갔던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그대로 뺏겨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저작권이 권리가 있는 거기에서 중국 정부에 항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좀 같이 쓰면 안 돼? 정부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학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의 천국이 어딥니까? 중국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짝퉁을 만들면 오리지널보다 더 잘 만드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짝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만든다라면 그 오리지널 정도의 품질만큼 만든대요, 이상. 뭐 그런 얘기를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실용실현권은 뭐냐면 아이디어 같은 것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특허가 될지 못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리해서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를 검토받고 그걸 대리해주는 자격사가 있어요. 뭐 그런 자격사를 변리사라고 아시죠? 예, 우리 강남역 3번 출구에 가시면 한국특허법률 서울출장소가 있습니다. 본 거는 대전에 있고요.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특허법률이 있죠. 3번 출구 거기 강남역에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거기에서 뭡니까? 출원할 때 거기 특허를 출원해서 그제 대체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있죠. 산업재산권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 뭐 저작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광업권, 어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일정 수역에 뭐예요?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전부 다 무형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임차 권리금도요, 그죠? 무형 자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전세권은 왜 아닐까요? 전세권은 뭐냐면 회사가 만약에 사택 같은 거를 임차했을 때 보증금으로 있죠. 임차 보증금을 내죠. 그걸 그죠? 확정일자에 대신해서 뭔가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가 뭔가 전세권 설정이다.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 들어가는 경비 있죠. 그걸 전세권이라는 그죠? 개정 과목으로 자산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입니까? 전세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세권은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이도저도 아니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죠? 굉장히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광업권, 어업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개정 과목은 하나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업권, 그 다음에 어업권, 특허권, 아니죠. 여기 그 전세권, 개발비 이렇게 나왔어요. 무형자산을 공부하면요, 개발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두 개가. 개발비는 일단은 비용이 아니라는 걸 일단 알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잖아요. 그런데 7, 80%는 다 4번을 찍었습니다. 정답, 오답을. 왜 오답을 이렇게 찍은 줄 아세요? 이거는 그거니까 자산이고 뭐야. 이건 비용인데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진한 답을 안 해요. 그죠? 그걸 통해서 개발비는 뭐야? 자산이라는 걸 머릿속에 가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을 더 해보죠. 본 게임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영업공간 뭐예요? 개발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업공간 개발비가 본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론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영업권은요, 외부의 상금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한 거는요 인정하지 않는다가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권에서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요, 외부에서 유상으로 매입한 유상 매입 영업권을만 인정하는 거예요. 영업권만 되는 거지, 요것만 되는 거지. 내부 창출은요, 내부 창출은 그죠? 내부 창출된 뭐야? 여기 보세요. 내부 창출된 영업권은요 무형자산이 아니다. 그죠? 내부 창출은 안 된다. 내부 창출 알아야 될 점은 영업권만 안 된다. 이거죠. 내부 창출 영업권만 안 된다. 이건 영업권 내부 창출 자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은 돼요. 무조건 내부 창출이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됩니까? 내부 창출 영업권이 자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부의 상금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결론을 우리가 했는데요. 그럼 결론에서 우리가 이제 영업권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멋진 말로는요, 멋진 말은 미래 초과 수익력이라고 정의하고요. 그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웃돈 준 거를 의미해요. 웃돈. 글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왜 하죠? 아니, 합병하면 시너지가 날 거니까. 기업과 기업이 합하는 이유는 분명히 시너지가 나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너지가 나는 기업에서 합병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죠. 자원을,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자, 그런데 A 회사가 B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B 회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자산이 100억이고, A사의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B사가 있는데, B사의 100억이고, 부채는 70억, 자본은 30억짜리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찾아가서, 그죠? 합병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합병 대가를 얼마를 주냐 하면요, 30억 주겠다. 이 회사의 지금 가치가 얼마입니까? 부채를 자산으로 갚아버리면 남아있는 자산은요, 순자산, 자녀지분은요,
30억이 되니까 30억을 주겠다라고 제의했습니다. 같이 합치자 하니까 이 회사는요, 두 가지 대답이 나타날 수 있죠.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30억 줄 때 팔래 하니까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팔까요? 당연히 그죠. 여기에 있는 실제 상부에 있는 30억보다 실제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30억 줄 때 그러니까 제값 줄 때 팔 거고, 만약에 노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장부에 담을 수 없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있다면 분명히 30억이 아니고 더 나은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팔 거다 이거죠. 근데 뭐 협상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자꾸 금액을 높여갑니다. 35억 줄 테니까 팔아 하니까 안 한대요. 40억? 45억. 움직이지 않다가 50억을 준다니까 뭔가 이 회사에 흔들립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팔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장부 금액 30억보다 얼마를 더 준 거예요? 20억을 더 줬죠? 회계처리 해볼게요. 합병 회계처리 해봅니다. 자, 이 자산의 모든 종업원하고 자산부채를 다 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A사에서 회계처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산하고 부채를, 그죠? 인수합니다. 70억. 했죠? 그리고, 돈을 얼마 줬어요? 50억 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산부채 인식하고 50억 줬다. 그럼 내가 웃돈 준 게 얼마죠? 20억이죠. 왜 줬습니까? 왜 줬을까요? 웃돈은 왜 20억이나 더 줬을까요? 더 주더라도 뭡니까? 분명히 미래에 뭔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뭔가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멋지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 추가 수익력이라 하고 좀 러프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웃돈 준 거잖아요. 웃돈은 나중에 돈 더 벌려고 웃돈 준 거죠. 웃돈이 얼마예요? 20억. 만져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영업권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영업권, 그죠? 2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있죠. 더 초과해서 더 준 금액을 웃돈 준 걸 영업권이 하는데 얘가 결국은 유상으로 사야지 측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 금액이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에 창출된 건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내부 창출 뭐만 안 된다고요? 영업권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의 모니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모니터. 가격도 같아요. 품질도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모니터는 삼성전자에서 만들었고 두 번째 모니터는요. 일성전자에서 만들었다 가정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사겠다 이거죠. 삼성전자를 왜 사냐 하면요. 일성전자는 들어본 적이 없고 삼성전자는요. 많이 들어봤고 삼성전자는 AS가 좋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S가 좋다는 평판을 단박에 이루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그걸 올린 거잖아요. 브랜드 가치를 올린 거잖아요. 브랜드 가치도 돈을 버는데 영향을 주죠. 자산성이 있다고요. 자산성이 있다는 말은 돈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금액을 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할 거냐. 측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조를 할 수도 있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뭡니까? 영업권의 최종원가를 신뢰성에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영업권에서의 딱 논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외부 유상 매입금만 인정. 그 다음에 내부 창출 영업권은요. 자산 계상 불어. 알겠죠? 안 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될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창출 무형자산 중에 요건이 만족되는 개발비 같은 거는요. 무형자산을 잡습니다. 그 개발비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죠. 자, 개발비는 왜 거리가 되는지 보죠. 우리 기업 중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가 꽤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좀 부족하니까 핵심적인 그저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이 됐냐 이거죠. 우리나라에만 팔아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전 세계 다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무역을 강조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명히 무역 회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역에 관계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회계 처리, 또 수출입 회계 처리도 할 줄 알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왜 논점이 되냐면요. 개발 기간이 뭐예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뭐예요? 뭐 단박 한 1년에 걸쳐가 되는 게 아니라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5년 동안 1년에 20억씩 투자해서 100억을 투자하는 개발안이 있다 가정할게요. 그럼 1년에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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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럼 1차 연도에 개발비로 돈이 20억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 20억 이렇게 나갈 거야, 그죠? 그럼 20억 적고 여기 뭐 적냐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꺼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꺼리가 되냐면요. 얘가 5년이 지나봐야지 이 개발이 성공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개발 성공 여부는 5년 뒤에 알 수 있는데 지금 지출할 때 미래의 개발 성공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만약에 개발이 성공되면요. 이 지출은 5년 동안의 지출은 자산성이 있으니까 다 자산 잡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5년 뒤에 실패하면요.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미래의 성공 여부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자산 잡았다가 5년 뒤에서 5년이 지나서 다 비용 처리합니까? 또 반대로 그렇게 합니까? 5년 동안 재무제표를 우리가 신뢰한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일단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연구 단계를 이렇게 나누고 개발 단계 이렇게 좀 나눠봐라 이 말이에요. 연구 개발을 하는데 그죠? 단계를 두 개로 나눠봐라. 그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눠봐라. 그럼 연구 단계는 뭐냐면 그야말로 뭡니까? 내가 어떤 개발을 해야 될지 그 개발안에 대한 뭡니까? 탐색, 그죠? 평가, 선택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있잖아요. 그럼 지출 비용 있죠. 뭐 이게 타당성 있죠.